네, 2021년 9월 21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을 계속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화천대유의 고문이었던 권순일 씨, 대법관을 지냈죠. 그가 징역 3년 이하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화천대유의 신화, 대장동 개발의 신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재명의 가짜뉴스 주장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9월 21일 오늘입니다. 이재명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다수의 언론이 지적하고 있어 대장동 개발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 이낙연 씨, 경쟁자죠. 그의 발언에 대해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가짜뉴스에 견광부회식 왜곡 보도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항상 말씀하시는 지도자의 자세 아니겠느냐라고 한 후 언론인들이 모두 광주를 폭동으로 보도했지만 5월 광주의 진실은 민주항쟁이었다. 네. 진짜 5.18 진실이 뭔지 모르는 사람 같으네요. 이에 대해서 이낙연 측 대변인 이병훈 씨는 이재명 후보가 5.18을 대장동 의혹 물타기에 동원했다. 광주 5.18은 아무 때나 함부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다. 광주 5.18 당시 우리 언론은 신분군구가 장악을 해서 죽은 언론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언론은 최상의 언론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판교 대장동 비리 의혹을 보도하고 논평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지사요 의무사항이다 라고 공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씨도 이재명 씨를 향해서 문제를 저 이낙연에게 돌리지 말고 국민과 당원들께 설명하시라 라고 했습니다. 네, 이재명 씨가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권순일 씨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까지 대법관을 지낸 분입니다. 59년생 충남 논산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대 재학 중에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연수원 14기를 마쳤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 법학 석사 LLM이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2020년 4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한 그의 재산은 47억 9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쭉 판사로 임명돼가지고 판사를 지내면서 2012년 8월 달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고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 때죠. 대법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작년 9월에 대법관에서 물러났는데 그리고 두 달이 지난 2020년 11월에 화천대유의 고문이 됐습니다. 2020년 11월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올해 9월 17일 사퇴한다고 밝혔고 화천대유 측 대표인 이성문 씨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23일쯤 그의 사직을 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억해 두십시오. 이 부분. 그리고 2020년 12월, 작년 12월이죠. 그러니까 대법관을 퇴임하고 3개월쯤 지난 다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갔습니다. 현재도 이 지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고문은 조만간 물러나지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석좌교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권순일 재판관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3명으로 구성된 대법관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었죠. 그때 대법원은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을 했는데 이때 권순일 대법관은 조재현 대법관과 함께 아니다.
배상에 반대했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지금 이때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때 이런 판결을 냈는데 지금 대법원보다 하위에 있는 법원들은 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계속하고 있죠. 바로 이 판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매우 나빠졌는데 그때 권순일 씨는 문재인 정부의 노선을 따르지 않고 소신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이재명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대법원에 왔을 때는 이재명 씨 무죄 판결을 지지해 줘가지고 이재명 씨가 무죄 판결을 받는데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판결을 했었죠.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화천대유의 대표는 이성문 씨입니다. 그는 변호사입니다. 그가 9월 18일자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한국일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권순일, 박영수, 강찬호 다 뭐 대법관, 특검, 지검장 지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금융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근데 왜 이들을 영입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성문 씨는 법조 기자로 오래 활동했던 대지주 김씨, 이 대지주 김씨는 M으로 시작되는 매체의 법조 기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죠. 성균관대학을 나왔고 그 김씨와의 인연 때문이다. 김씨가 법조 기자로 출입할 때부터 이들과 오랜 인연이 있었다. 권순일 씨, 박영수 씨, 강찬호 씨 등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남의 뜰과 관련한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많이 해주셨다.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님은 대장지구 북측 송저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목 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기로 하면서 모시게 된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일보가 이 사업을 약간 설명하는데 이 성남의 뜰이 1,000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됐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성남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성문 씨는 내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서초동 사무실을 4번 정도 방문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알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법률 자문이나 고문을 두는 건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대장동 남판교라고 하는 이 문제 그 곳에 가면 송전탑이 몇 개 서 있습니다. 이 성남의 뜰이 이 남판교를 개발하려고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죠. 그때 이 송전탑들은 지중화하기로 한 시설인데 일부만 지중화를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답니다. 환경청은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성남의 뜰은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이제 그걸 지중화하라라는 이행명령을 내리니까 올해 1월 지중화 명령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성남시를 상대로 냈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것이 성남의 뜰이죠. 그런 성남의 뜰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산하에 있죠.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이상하죠. 꼬리에 꼬리를 물리는. 이런 건데 이에 대해서 권순일 씨는 대장동 사업은 전혀 몰랐고 관련 자문을 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전화 자문 정도만 했다. 사무실에 출근한 바가 없다라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랬지만 아까 이성문 씨는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은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런 주장을 했던 그는 고문이었다는 것을 알려지고 난 다음에 바로 하루 만인 9월 17일 고문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성문 씨는 9월 23일 추석연휴가 끝나면 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러나 그는 연세대 로스쿨 석좌 교수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그 다음을 살피겠습니다. 대한변협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요. 변호사 찾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권순일이라는 이름을 넣고 변호사를 찾아보면 권순일이라는 변호사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화면 그대로 보여주신 이겁니다. 네.
권순희에 대한 검색 결과로 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뭐 그리고 기타 설명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 법관 출신이니까 이분은 변호사 자격이 있죠. 근데 자격이 있다고 해서 변호사 활동을 바로 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를 대신한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해야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변호사법 제3장 7조입니다. 변호사의 개업 등록과 개업에 대한 규정을 한 건데 7조 자격 등록에 1항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등록을 하려면 2항에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 4항에서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한변협은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건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죠. 이분이 작년 9월에 그만뒀는데 제가 오늘 쳤습니다. 권순일 넣고 치니까 권순일이라는 사람은 0명이 검색되었습니다. 없습니다. 권순일 씨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갖고 있지만. 이 조문을 좀 봐주십시오. 변호사법 제112조 벌칙에 대한 겁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12조의 4호를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 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업무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를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 씨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변호사 업무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할 수도 있고, 병가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권순일 씨가 화천대유에서 한 일이 변호사 임무냐 아니냐, 법률적 조언을 하는 임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임무영 변호사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 법률 문제에 자문을 해줬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법률 문제가 아닌 다른 회사 투자나 경영에 대한 자문이었다면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 근데 권순일 대법관은 본인 입으로 화천대유가 어디에 투자하는 뭐하는 회사인지도 몰랐다고 하니 투자나 경영에 대한 자문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영민 변호사는 법조인 대관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법조인들을 쭉 등록해 놓은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권순일 씨는 변호사가 아니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요걸 기억하여. 연세대 법전문 교수다. 문제는 권 교수가 화천대유에서 수행한 고문의 업무가 무엇일까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마 평생 공무원으로 법관으로 살았죠. 살다가 막 대학으로 옮긴 이가 도시개발 사업의 타당성, 진행 방향에 대한 자문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저런 법적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제공했을 테고 이건 강찬호 변호사가 한 것처럼 법률 자문의 영역이다. 그러면 이분은 변호사 임무를 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그에 따라 아까 징역 3년 이하 2천만 원 벌금 2천만 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죠. 또 하나 보셔야 될게요. 지금 이분은 권순일 씨는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 석좌 교수라고 그랬죠. 법대나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원으로 있는 사람은 그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의전원이나 의과대학의 교원으로 있는 의대 교수가요. 자기 개인 병원 개업한 거 보셨습니까? 자기가 소속된 대학 병원에서 임상을 합니다. 학생들하고 실습을 하기 위해서 임상을 할 뿐이지 본인이 개업하지 못합니다.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럼 이것도 위반이 됩니다. 이건 아주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권순일 씨는 화천대유 고문은 사직한다고 했지만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사직한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수리된 바도 없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화천대유에서 어떤 법률 자문을 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 권순일 씨는 이재명 씨 선거법 위반 때 무죄 쪽으로 판결을 해줬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사건의 주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는 주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만 요약된 보고서를 봤다. 그 요약서에는 대장동 개발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있지 않았던 얘기죠. 그래서 대장동 개발 문제가 이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 재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재판 기록 보게 되면 대장동 사건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요약보고서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난 다음에 주심이 아닌 대법관들이 공판 기록이나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재명 씨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자기는 요약보고서만 봤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좋습니다. 이 말이 맞다고 치면 그럼 대법관까지 지낸 권순일 씨인데 그는 변호사법도 몰랐을까요? 네? 변호사법을 아니까 화천대유 고문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바로 사직을 했죠. 그러면 연대 로스쿨 교수는 왜 유지하는 거예요? 모순이죠. 딱 하나 걸렸습니다. 화천대유의 비밀은 하나씩 무너져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화천대유로부터 뭐 920억 원을 더 받아냈다고, 성남의 뜰이죠. 받아냈다고 해서 공산당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게 이재명 씨죠. 그 이재명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고 제가 허두에 밝혔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갑니다. 권순일 씨 굉장히 법 전문가인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언제까지 이재명 씨는 5.18 광주와 같은 처지다라는 주장을 할까요? 5.18 광주하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무슨 관련이 있다고? 하나씩 제가 화천대유의 또 남판교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